오늘 9월 기리의 인문학은 인문학의 도시 순천에서 도서관과 시와 문학을 좋아하시고 또 여행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인문학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사상과 문화에 대한 탐구를 우리 지역이 아닌 강진의 영랑생가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이런 마음들로 함께 떠나는 인문학 여행입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푹 주무셨죠? 밤새 잠을 못 잔 이유는 이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 때문에. 인문학이라는 게 사실은 사상이나 문화를 탐구해야 되는 학문인데 그런 거를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혹시 여행을 뭐라고 생각하시죠? 여행은 뭐가 여행이죠? 관광은 뭐고 여행은 뭐죠?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는 게 인문학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관광은 뭐고 여행은 뭡니까? 네. 뭐가 관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이거 시험 보는 자리 아니죠. 어떤 게 관광이고 어떤 게 여행일까요? 선생님, 어떤 게 관광이고 어떤 게 여행? 관광은? 거기에 문화를 뭔가는 모르지만 하여간 뭔가는 하여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여행은 뭐고 관광은 뭘까요?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다고 하신 게 여행이었어요. 여행은 자유스럽고 관광은 틀에 박혔고 맞는 것 같습니다. 여행은 좀 자유스러운 것 같고 관광은 좀 틀에 박힌 것 같고 관광은 단체로 막 가야 될 것 같고 여행은 몇몇이 이렇게 그냥 다니는 것 같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 여행과 관광에 대한 고민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관광이 맞습니다. 관광의 가치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땅바닥에 패대기 쳐버린 겁니다. 우리 시대가. 흔히 말하는 고속성장과 압축성장이 낳은 이 산물이 관광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관광을 그대로 해석하면 빛을 보다라는 뜻이죠. 빛을 보다. 관광. 빛을 보는 게 관광입니다. 그럼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빛을 보다 이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를 보고 오는 거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관광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순천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옵니다. 그럼 순천에 와서 뭘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가야 될까요? 순천의 문화를,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가야 되는데 뭘 하고 가죠? 여행만 하고 가버립니다. 실제 우리가 오늘 강진으로 가는 이유는 뭐죠? 왜 꼭 강진이어야 합니까? 강진이 오롯이 갖고 있는 강진의 문화를 우리가 기류에서 여행이나 관광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체득해 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소한 어디에 그 지역을 떠나서 유람을 하는 것이 관광이고 여행인데 어느 지역을 여행지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에서 선택하시죠? 자, 돈과 시간이 있어. 어디로 가야 돼. 그런데 뭘 보고 선택하세요? 거기서 호텔 할인가 특판이 있어서 글로 가시나요? 거기가 뭐 맛있는 게 있다고 해서 먹으러 가나요? 이 먹방의 시대니까. 그럼 인문학적, 기류의 인문학이 추구하는 과연 이 여행이나 관광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여행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디로 떠나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시인 한 사람 또는 그 지역을 노래한 시 한 편 정도는 미리 한번 고민해보고 읽어보고 가는 것도 여행과 관광의 의미, 문화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갖지 않을까. 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시를 잘 압니다. 잘 알죠. 왜 잘 알까요?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이 시를 시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고 다 뭘로 받아들인 거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순수 서정시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이거에서.
그리고 수미상관법 기억나시나요? 아, 그런 거 잘. 예. 맨 위에 모라니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하고요. 맨 마지막에 모라니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예. 이것이 표현하는 방식이 뭐다? 수미상관법이다. 요거 사실 그렇게 외웁니다.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저건 무슨 법이냐? 1, 2, 3, 4 나오잖아요. 1번 역설법 정답. 어떻게 봄이 찬란한 봄 또는 슬픔의 봄 이건 이해가 가는데 찬란하고도 슬픔의 봄이 될 수 있느냐. 늘 그러니까 이거를 교과서로만 공부한 겁니다. 예. 시험 보려고 공부한 거예요. 시를. 그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시험 보려고 공부하려고 오신 건 아니죠. 그건 뭐냐면 여행이나 관광을 하실 때 그 지역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녹아들 수 있는 매개를 하나쯤은 정하고 앞으로 여행을 다니십시오. 그래서 해석은 각자 다르죠. 제 해석이 다를 거고 영랑의 시를 평가하는 뭐 독자들의 해석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란 또는 봄, 저 화두를 놓고 저는 때로는 저 단어를 여행이나 삶으로 바꿔서 나름의 읽기를 해봅니다. 이 시를.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여기서 모란은 뭐죠? 근데 이 여행하고요. 봄에서 제가 많이 좀 느낌이 이런 게 있어요. 이 시에서 꽃이 피는 계절은 언제죠? 봄. 꽃이 지는 계절은요? 네? 모라는 피기도 봄에 피지만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끝봄 초여름이 시작되면 모란이 어떻게 되죠? 져버리는 거죠. 모란은 봄에 피기도 하고 봄에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찬란하고도 슬픈 봄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혹시 여행을 떠나려는 마음이 생기면 또는 여행을 가고 싶거나 여행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강진의 영랑생가에서 이 시를 읽으면서 물론 여행으로 갔지만 이 여행이 나한테 주는 것. 정호승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여행은 갔다 오는 게 여행이랍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떠났다가 영원히 안 돌아오는 건 뭐죠? 그건 출가. 출가. 네,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피고 지는 거. 여행도 떠나지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과정 안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뭘 녹일 것인가라는 게 이런 이 시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와서 만족했냐, 만족하지 않았냐. 오늘 다녀오시면 스스로 물을 거죠. 9월 어느 날 나는 강진에 갔어. 강진으로 여행을 갔어. 그 강진의 여행을 저는 김영랑 시인이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진 않았지만 밤새 잠을 못 이루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거죠. 갔다 오시잖아요. 다시 가시고 싶은 마음 생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시를 한번 쭉 읽으면서 여행이 어떻게 시와 함께 또 녹아내릴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행을 다녀옵니다. 갔다 와서 무슨 기획문 쓰는 건 아니지만 그 여행을 다녀오고 그 지역의 빛을 보고 그 지역의 문화를 느끼고 와서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뭘 하나 써봐요. 그게 저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진을 가지만 이걸 뭐 나중에 설문지처럼 받을 건 아니지만 혹여나 그런 느낌들이 있으시다면 그걸 글로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쭉 써서 그런데 글로 써놓고 내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것은 사실 긍정의 에너지가 좀 어렵다고 하네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걸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말로 표현했을 때 그 에너지가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운동이 있죠. 순천시가 하는 무슨 인사. 예. 뭐라고 하죠,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가슴 속에 갖고 있으면 전혀 사랑과 감사가 아니고 유통기한 지나면 다 썩습니다. 어떻게 해요? 꺼내셔야 돼요. 자꾸.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시작. 얼마나 어색해요. 많이 어색하시죠? 네, 어색한데 해요. 근데 이거 어색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옆 사람 손부터 잡아보세요. 손 잡으라면 꼭 이렇게 잡으시대요. 그냥 쓱 잡으면 됩니다. 네, 쓱 잡고 쓱 잡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네. 오늘 영랑을 만나거나 강진을 만났을 때 우리가 태도로서 또는 시선으로 취해야 될 것이 뭐죠? 네. 사랑과 감사합니다. 그 형체가 있든 없든 그 마음으로 접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관광이나 여행들이요. 대개 그 지역에 피해를 줄까요? 안 줄까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관광을 하면. 여러분 혹시 제주도 여행 다녀보셨죠? 최근에 제주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순천도 참 전국에서 잘하는 도시로 이렇게 소문나 있지만 제주도가 무려 3관왕을 했습니다. 제주도 관광객이 1,300만이 늘면서 1,300만 관광객이 오잖아요. 1년에. 그러면서 세 개 부분이 1등을 해요. 첫 번째, 쓰레기가 증가하느냐 해서 1등. 전국에서 1등. 두 번째가 교통정체. 옛날엔 제주도 사람들이 차 밀리는 거를 못 느끼고 살았는데 요즘은 살기가 복잡하대요. 세 번째가 땅값 상승률. 이 세 부분에 1등.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해서 그쪽이 보탬이 된 게 아니라 그 지역은 어떻게 돼버렸을까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은 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순천으로 입장을 바꿔놓으면 순천에 많은 관광객들이 앞으로 오잖아요. 지금도 왔고. 그런데 나중에 순천의 관광의 결론이 쓰레기가 늘어나는 도시가 되고 교통이 정체가 되고 땅값만 상승이 돼서 일반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도시가 된다 그러면 순천이 나아갈 방향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있느냐? 문화력입니다. 문화력. 혹시 문화력이라는 이야기는 잘 안 들어보셨죠? 그동안 우리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문화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문화력이 우리 도시를 성장시키게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야, 순천에 가서 뭐 먹어야 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순천에 가서 뭐 먹어야 됩니까? 백종원 나온 데 가면 됩니까? 순천에 짱뚱어탕. 네. 짱뚱어탕과 순천의 문화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네. 갯벌. 갯벌에 짱뚱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럼 순천은 언제 가야 가장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에 대한 문화력을 키워내지 못함으로써 나오는 패스트푸드 같은 단편적인 답변들인 겁니다. 저는 어쨌든 순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소개하는 일들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죠? 똑같은 질문합니다. 야, 순천은 언제 가면 좋아?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무 때나.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질문한 사람이 화를 냅니다. 내가 그거를 지금 원하는 질문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럼 제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답변을 하잖아요. 순천은 언제 가면 좋아? 저는 뭐라고 하냐? 여름에 오라고 합니다. 여름에. 여름에. 아니 갈대밭 그 다음에 정원은 봄, 가을이 좋은데 왜 여름에 와? 안에 깔린 내재적인 본능은 뭐냐면 여름이 비수기야. 여름이 비수기야. 그런데 실제 생명이 가장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때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우리가 순천만만 놓고 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생명의 종 다양성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겨울에 물론 철새들이 많이 오긴 하지만 오히려 여름입니다. 여름 오후의 갯벌은 갯벌에서 볼 수 있는 겨울이 되면 다 짱뚱어도요. 겨울 되면 겨울잠 자러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잠둥어가 짱뚱어가 된 거예요. 명칭이. 그게 어때요? 여름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천을 보러 오는 거는
종의 다양성, 생명의 다양성 그런 보고인 도시니까 어떻게 해라? 여름에 와라. 그리고 그럼 여름에 가더라도 언제 몇 시에 가는 게 제일 좋아? 순천은? 저녁에 오는 게 좋을까요? 하도 요즘 여수가 여수 밤바다 난리를 쳐갖고 여수는 밤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순천은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질 때 왔다가 해 뜰 때 가라. 해 뜰 때 뭐 봐야 될까요? 빛을 봐야 돼. 전국에서 일출과 일몰 축제를 동시에 하는 도시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우리 별령 화포에서 뭐 하죠? 일출을 봅니다. 와원에서 뭘 보죠? 일몰을 봅니다. 종 다양성과 그 많은 생명 다양성을 보고 성장을 합니다. 순천에 살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 탄생한 거냐? 세계적인 아동문학가 정채봉 선생님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도시인 거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니까. 그래서 순천을 생태도시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생태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에코의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우리 순천의 문화를 이야기하면 순천이라는 도시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생태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순천의 생태는 첫 번째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줄여서 생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은 뭐 하죠? 막 뭘 지어요 이렇게. 그렇죠? 생명의 보고가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순천은 어떻게 해왔죠 지금까지? 흑두루미를 비롯한 뭐 이런 새들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대요? 순천만을 보존했다는 거죠. 순천에 사는 사람들의 시민들의 또는 이 사람들의 문화력이 뭐죠?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있다. 두 번째는 생각의 태도입니다. 우리 순천은 뭐 도서관의 도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순천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이런 생각의 태도들이 생각의 태도를 줄이면 생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삶의 모습, 생활 태도를 줄여서 생태. 조금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생태입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 또는 생각의 태도, 생활의 태도. 이게 순천의 문화력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시 한 편 읽고 그 시를 쓴 영랑을 생각하면서 그 지역을 돌아보는 여행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줄 것인가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떠나고요. 그리고 모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또 다음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여행이라면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따가 거기서 영랑생가에서 내가 시를 한번 낭송을 하고 싶다 계십니까? 그런 건 안 해요. 그냥 우린 보고만 올 거야. 혹시 그 깃발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깃발 여행. 앞에 이제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따라가면 오더라고. 오늘 제가 영랑생가에 가면 꼭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혼자 장광에 가서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시고 읽든지 툇마루에 앉아서 읽든지 영랑의 시 한 편 소리 내서 누구 앞에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거기에서 시 한 편이라도 소리 내서 영랑과 함께 교감하는 그런 것. 그리고 다음 여행을 가실 때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조금의 경험치가 그걸로 이렇게 근육들이 마음의 근육이나 생각의 근육이 움직이신다면 다음 여행 가실 때는 시 한 편을 복사를 하든 써서 여행을 함께 간 사람에게 툭 이렇게 던져주고 그 밑에다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써서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과 감사로 인사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들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마 공지사항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함께 오늘 떠나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영랑의 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이번 탐방에서는 강진의 영랑생가를 거닐며 영랑의 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영랑생가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몰랐던 영랑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해보는 탐방. 지금 시작합니다. 시의 글 하나하나를 이 공간 안에서 녹여야 됩니다. 80편 중에 60편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니 이 풍경들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채, 안채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행랑채.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축학적 구조로 들어가는 건물들은 어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딱 들어가면 사랑채에서 안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채에서 행랑채. 근데 지금 여기 쭉 들어오시는데 이게 다 어때요?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영랑의 생가 또 영랑이 갖고 있는 건축적 미학, 건축적 구조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게 복원되긴 했지만 이게 또 주는 시인에게 주는 시가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또 공간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아 맞아, 옛날에 집에 가면 경복궁 가면 한옥 가면 딱딱딱딱 이거였는데 너무 이렇게 물처럼 자연처럼 잘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는 마루가 무슨 자죠? 이렇게만 보시면 마루 일자죠. 근데 여기 꺾였죠? 안 꺾였어요? 꺾였죠. 그러니까 이 건축물을 보면 이 건축물은 그냥 마루로서의 기능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도 있어요? 루의 기능도 같이 하고 있죠.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 루가 있는 거야. 훨씬 더 많은 풍광들을 자기 가슴 속에 담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건축의 의미를 넘어서서 영랑의 생가가 시인을 만들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해석들을 하십니다. 전부 다 이렇게서. 저는 일제강점기에 김영란 시인은 순수 서정 시인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저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다른 시인들과 봤을 때 너무나 패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나. 근데 강진에 와서 여러 가지 자연 조건과 김영란 시인의 시를 다시 한번 지금 읽어보니 어쩜 부드러운 게 훨씬 더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요. 전혀 몰랐던 세계의 평범한 상상이 아닌 하나씩 집어서 강의를 해준 데 대해서 저는 너무 감명 깊게 받았어요. 강진 같은 경우는 저희 강사님이 여러 지역을 많이 다니셨는데 제가 가장 인근에 좋은 곳을 추천받았어요. 그곳 중에 한 곳이 강진이었고요. 참여하신 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기류인문학은 특히나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고 나서 거기에 연결해서 또 직접 눈으로 보면서 또 이렇게 오감을 만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참석하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은 굉장히 보람됩니다. 이번 탐방도서는 김현철 작가의 아버지 그립고야입니다. 이 도서는 영랑의 셋째 아들이자 현재 영랑형구 문학관 관장인 저자가 영랑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를 한 권의 책으로 엮은 에세이입니다. 2016년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순천시립 선산도서관은 양질의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의 확보와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문화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등 문화정보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이팅!